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불법적인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우크라이나 무기 분석 그룹에 의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정황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계속 이를 추적하고 폭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 분석 그룹 우크라이나 웨폰스 트래커가 지난 9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공개한 사진입니다. 북한이 생산한 탄약이 러시아군에 넘어간 장면이 포착됐다면서 사진 속에 포탄을 지목했습니다. 또 이 북한의 R-122, 122mm 로켓이 최근 러시아군의 이동식 다연장 로켓포인 BM-21 운용 병력에게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사진에 포착된 122mm 로켓포는 북한이 제조한 것이지만 정보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공급자는 이란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미 북한을 통해 구입한 122mm 포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조된 152mm 포탄도 최근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이 해당 무기도 러시아에 제공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이란의 지속적인 무기 거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은 불법 무기 거래 정황이 또다시 제기된 데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11일 우크라이나 무기 분석 그룹에 의해 러시아군이 북한제 포탄을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공개된 데 대한 VOA의 질문에 우리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명분 없는 전쟁에 북한이 동조하기로 결정한 건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어 북한의 무기 확산에 대해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우리는 이 같은 무기 이전과 판매를 계속 추적하고 폭로할 것이며 북한과 거래를 결정하거나 계획하는 어떤 나라도 그 대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월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란도 러시아 전쟁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provided arms to the Wagner Group. We have additional information that Iran's support for Russia's war is expanding. In November, Iran shipped artillery and tank rounds to Russia for use in Ukraine. 미국 정부는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안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에 동결된 석유 거래 대금 등 이란 자금에 대한 해제를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사전에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란 자금 해제에 따라 환율과 유동성 우려가 한국 내 일각에서 나오는 데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협력했다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이란 계좌로 송금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이란 자금 동결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 내 이란 석유 수출 대금 계좌의 거래를 2019년 5월부터 중단한 데 따른 조치였으며 최근 미국과 이란이 각각 수감하고 있는 상대방의 수감자 5명을 맞교환하는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측 자금 60억 달러, 약 8조 원가량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금융계에서는 수조 원의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은행의 유동성과 환율 시장에 영향이 불가피해 한국 경제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 등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대인 17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해킹 수익이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에 쓰이는 만큼 이런 사이버 활동도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17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규모는 북한이 그동안 탈취해온 액수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며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와 기타 금융거래소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계속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또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은 점점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사용해 자금과 정보를 훔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암호화폐는 물론 방산업체와 에너지업체 또 보건 분야의 기업들을 표적 삼고 있으며 국제 금융 시스템에 계속 접근하면서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북한이 올해도 핵무기 개발과 핵 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차단하려는 유엔 제재를 회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이버 분야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이에 대한 돈 세탁이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차단 조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 has turned to illicit cyber activities to steal the funds and technical knowledge that it needs to support its military aspirations and its WMD programs.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도 전문가 패널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인식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또 북한이 불법적으로 석탄을 계속 수출하고 있으며 정유 제품 수입을 위해 선박을 통한 다양한 제재 회피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이번 중간 보고서는 몇 주 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사이버 공격 보고서에서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매년 발표하는 정보당국의 세계 위협 평가를 언급하면서 최근 평가는 사이버 공간을 전략적 우려의 한 영역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 위협 행위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국가들의 공격은 정부기관 컴퓨터에 접근해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미국 내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며 컴퓨터 장비를 파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암호화폐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돈을 훔치기 위해 기업들을 겨냥하는 특징을 보였고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행위자들이 랜섬웨어로 의료회사들을 겨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은 B-52 전략 폭격기가 최근 3개월 연속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개된 데 대해 군의 전 세계 배치를 통해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헌신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부 공보실은 11일 VOA의 관련 질문에 전폭기의 임무는 전 세계의 잠재적 위기나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준비 태세와 훈련을 강화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B-52의 전개나 운용이 북한이나 중국 등 특정 세력에 대한 대응 차원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양자 협력을 비롯해 미한일 3자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9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사진과 함께 B-52 전폭기의 괌 배치 소식을 전했으며 11일에는 B-52 전폭기가 합동 전술 훈련을 위해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와 태평양에서 양자 대응 연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환기정의 워킹그룹과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단법인 물망초 등 12개 단체들이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엔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사무소 측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11일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제임스 히난 유엔 인권 최고대표 서울 사무소장 앞으로 이 같은 공개 서한을 보내고 최근 열린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관련 회의에 유엔 인권 최고대표 서울 사무소 측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불참했으며 아직 해당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같이 영향력이 큰 나라에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면
관련 문제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화를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제레미 로렌스 대변인은 서한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탈북민들이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강제 북송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사안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 우선순위로 남아있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다른 유엔 기구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